디젤이니까 저기보다는 좋긴 하네, 초반 토크는. M7 무쏘 쇼테크 디젤입니다. 저는 디젤 모델을 적극 권장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분께서는 주행거리가 일단 그냥 평범한 수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제 차를 타고 있지만 생각보다 휘발유 픽업 트럭은 기름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스만, 콜로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기름 퍼먹죠. 사실 이런 픽업 트럭의 강점은 전 유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28,500원, 거기에 더해서 유지비, 연비까지 잡혀야지만 비로소 이 픽업 트럭이 빛을 보는 것인데, 차값이 200 더 비싼 건 있지만 그래도 디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류비가 약 30%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차 타고 다니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휘발유 타고 다니면은 기름 가득 넣는데 며칠 안 돼서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달았어? 싶을 정도의 그런 순간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디젤 모델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젤 모델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보세요. 하체 살짝 만졌더니 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순정 상태는 요래요. 이 차는 지금 롱데크가 사실 숏데크보다 1cm가량의 차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랑 나란히 세워놓으면은 이 차가 좀 더 작아 보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은 길에 다니는 일반 무쏘 Q300 버전보다 이 차가 훨씬 더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은근히 차이가 좀 나고요. 특히 쇼테크일수록 그랜드 스타일일수록 인치업 스프링을 통해서 승차감 개선을 해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상태로 가장 승차감이 좋은 거는 롱데크의 일반 버전이에요. 그거는 순정 상태로 좀 탈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쇼테크 일반 버전이지만 그랜드 스타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지업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위압감 그리고 승차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께서는 적재함을 제대로 활용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편하게 쓰시려고 이 차를 구매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롤바는 참을 수 없었죠. 건빨. 이 쇼테크가 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요. 차값도 싸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런데 단점이 여기에 비율이 약 7, 여기에 비율이 3, 아니다, 여기가 한 7.5, 2.5?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가운데서 딱 공평하게 뒤에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은 픽업치고는 짧아 보인다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롤바가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롤바만 없애버리면, 잠깐만요, 제가 이 포토샵으로 살짝 올려야겠다. 자, 이 상태를 갖다가 제가 롤바를 없앤 이미지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롤바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죠. 짱짱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쇼테크는 이 롤바의 디자인 디테일을 완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차주분 아주 멀리서 구매해 주셨고 지금 버스를 타고 오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마중 나가야 되는데 살짝 시운전도 돌아볼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차는 롱데크예요. 1cm가 높은 롱데크인데 왼쪽에 있는 쇼테크 튜닝된 차량이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결과는 더 틀려요. 보세요. 사이드미러 높이 차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퀴 쪽 보세요. 이 옵셋을 보세요.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놓으면 실물을 보시면 안 하실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절대 과하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하지가 않다, 순정 같다. 저는 늘 강조하죠. 로이더 같은 우락부락한 디자인보다는 약간 내추럴, 근육이 딱 섬세하게 보이고 디테일을 잡은 그런 아름다운 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딱 이 디자인이 그 모습이죠. 자, 시운전에 나섭니다. 확실히 같은 디젤인데 구형과 달라요.
일단 엔진음이 실내로 들어온 양이 현저히 줄었고요. 똑같은 새차 기준으로도 이런 부분을 크게 개선을 해놓고 카탈로그나 이런 자료에 뭐 NVH를 개선했다 이런 거를 알려주질 않아요. 이건 제가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잘 만들면은 생색을 내야 됩니다. 생색을 안 내면 소비자는 몰라요. 너무 가솔린 모델이 새로 나왔다는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디젤 모델의 상품 개선에는 전혀 이런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저는 여전히 픽업은 디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왜 디젤 안 샀냐? 아니 저는 디젤 많이 탔잖아요. 이번에 가솔린 사서 타봐야지 제가 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겪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이번에 겪어봤어요. 좋아요. 근데 기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는 무쏘 EV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가급적 무쏘는 진짜 세워줄 생각으로 샀는데 타다 보니까 무쏘 EV를 안 타고 이걸 자꾸 타게 돼요. 감성이, 이성은 지갑을 가리키면서 야 무쏘 EV 타야지 그러려고 전기차 타는 거잖아 했다가 퇴근할 때 못할까 딱 생각해보면 그래도 무쏘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성을, 돈을 써가면서 그 감성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픽업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만땅 채우기 진짜 부담되는 건 맞네요. 요즘 고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디젤이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잠깐 또 경유랑 휘발유가 근접해졌지만 다시 또 경유랑 차이가 살짝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기름값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연비를 무시 못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누구보다 많이 타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두 모델을 다 타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언덕길,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이 그 용인 정신병원 고개 계속된 한 15% 정도의 오르막 경사가 쭉 있거든요. 꽤 세요 경사가.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로 올라가면 변속기가 조금 어리버리가 심했는데 지금 얘는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그 락업을 놨다 풀었다 그런 좀 어리버리하는 행동이 현저히 줄었어요. 뭘 손댄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어비가 바뀐 건가? 안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확실히 좋아졌어요. 경유라는 게 사실 화물 쪽에 계시는 너무나 많은 사업자분들의 먹거리가 생계가 달려있고 중장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을 중에서 을이란 말이에요. 화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값이 비싸서 얼마 안 남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유업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유를 한 다음에 그 정유를 한 경유의 상당량을 수출로 돌리는 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수급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기강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유업계가 조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내수 쪽으로 좀 더 많이 돌려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살짝이나마 해봅니다. 이건 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요즘 화물 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그래서 꼭 이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유는 다시 떨어질 겁니다. 언제가 됐던 간에. 지금 몰면서 일단 50km가 넘어가면 경유라는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예전에는 이 6단 변속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기어비가 너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기어를 M 이쪽으로 수동 모드로 놔둔 다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100% 없어진 건 아닌데 기존보다 확실히 개선됐어요. 이거는 예전 모델을 타보신 분들, 저와 똑같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타보시면은 진짜네? 얘네 뭘 바꿨지? 변속기가 바뀐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어비가 바뀌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손댔지? 엔진 세팅을 좀, 매핑을 좀 바꿨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매핑을 바꿨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비용이 가장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아주 마음에 든다. 왜 이렇게 조용해? 엔진 회전 소리도 되게 깔끔해졌어요. 까르르르 하는 그 노킹음 같은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안 나요. 예전에는 픽업 디젤 하면은 레인저였는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보니까 레인저가 안 부럽네요. 일단은 부러운데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저희 엔진보다 더 스트로크가 긴 것 같아요. 롱 스트로크. 디젤이 원래 이 실린도 왔다 갔다 하는 양이 크거든요. 가솔린은 좀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디젤은 커요. 이게 엔진이 2.0인데 고출력을 내다 보니까 롱 스트로크로 가져간 것 같아요. 토크를 위해서. 예를 들어 RPM을 욱 밟았다가 떼잖아요. 그러면 RPM이 악셀 떼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분명히 항속 주행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2.2의 세팅, 이 6단과의 조합이 옛날보다 많이 성숙했다,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 너무 마음에 드네요.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한쪽이 높은데 요것만 조절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딱 좋다. 사실 34, 35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그나저나 승차감 너무 좋다. 진짜 누가 세팅했는지 승차감 너무 좋다. 진짜 이 세팅 최강이에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픽업 트럭을 많이 타보잖아요. 순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이 하체 튜닝이 커버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 언덕길을 쭉 올라가면서 항수 주행을 한번 해보고 주행감을 마지막으로 체크한 다음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디젤은 디젤입니다. 이 경사가 높은 오르막을 토크발 디지입니다. 토크발 디지기 때문에 디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